자, 2009년도 4회차 1번부터 봅니다. 다음은 드릴 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드릴 회전 시에는 테이블을 조정하지 않는다. 맞겠죠? 고정시켜 놓고 해야 되고, 그럼 드릴을 끼운 후에 척 렌치를 반드시 뺀다. 맞겠죠? 그 다음 전기 드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전기니까 맞겠고, 그럼 4번에 보시면 공작물을 손으로 고정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낀다 돼 있는데, 자, 드릴 작업에는 장갑을 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때에 게이지 압력은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가?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가 했는데, 요거는 용단은 절단이죠. 절단 시에는 1.3 이하로 하시면 돼요. 1.3. 자, 그럼 3번 문제. 아크 용접 작업 시 사망재의 주 원인인 것은 전격에 의한 재해죠. 감전.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4번. 화물을 벨트, 롤러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의 방어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권가방지장치죠. 권가방지장치. 이 녀석 어디? 엘리베이터에 사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5번.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시 역화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과열되었을 때 맞겠고, 2번. 산소 공급 압력이 과소했을 때가 아니고 요거는 과잉했을 때입니다. 과잉. 산소가 많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에 들지 않는 것은 구조와 안전화, 그 다음에 설치상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외형의 안전화 돼 있는데, 기계 설비 안전의 조건에 들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설비이기 때문에 설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설비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설치상의 안전화는 관계가 없더라. 2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냉동기 운전 중 토출 압력이 높아져 안전장치가 작동할 때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개통 내 공기의 혼합 유무 맞겠고, 응축기의 냉각 수량 풍량의 감소 여부도 맞겠죠. 그럼 토출 배관 중에 밸브 잠김의 이상 여부, 이것도 맞겠다. 4번에 보시면 냉매액이 넘어오는지의 유무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냉매액이 넘어가면은 토출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액압축이 돼가지고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더라. 자, 그다음 8번. 안전모와 안전밸브의 용도로 적당한 것은, 자, 안전모라는 거는 물체가 날라올 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물체 비산 방지용, 추락재해 방지용, 전도 방지용, 용접작업 보호용이다 해서 안전모랑 안전벨트를 같이 쓴다. 그러면 추락 방지용이 되겠죠. 2번. 추락했을 때 우리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탁 박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자, 다음 9번에 휘발유, 벤젠 등 액상 또는 기상의 연료성 화재는 무슨 화재로 분류가 되는가? 자, 이거는 B급 화재가 됩니다. B급. 유류 화재. 유류 화재 해가지고 B급. 그럼 뭐 적어드리면은 일반 화재는 자, 이거는 A급. 그 다음 유류가 B급이었죠. 그 다음에 C급이 전기. D급이 금속. 가스가 E급. 자, 이렇게 되겠네요. A, B, C, D, E까지 있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일러 사고 원인 중 파열 사고의 취급상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과열, 맞겠죠? 압력이 올라가니까. 저수위, 이것도 맞겠고. 그럼 고수위라는 거는 정상 운전 상태가 되겠죠.
고수위는 뭐 정상은 아니겠지만 거의 정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냉동기 검사 시 냉동기에 각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이거 4번에 보시면 최저 사용 압력 돼 있는데 최저 사용 압력 말고 최고 사용 압력을 표시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위험한지 안 한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12번 문제. 필회기가 구비해야 할 성능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저번에 나왔습니다.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맞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특성 변화가 없을 것 맞고, 그다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어떻게 낮을 거. 높아버리면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감전돼 버리죠. 그래서 낮을 거. 그 다음 13번. 다음 중 가스 용접 작업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가스니까 가스 폭발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이렇게 높은데 이제 사람이 올라서 있을 경우에, 자, 몇 미터 이상? 자, 2미터 이상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추락 그 방지턱을 설치해 줘야 된다. 작업 발판을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2미터 이상일 때. 자, 그다음 15번. 안전관리에 대한 재반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인 안전활동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재해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이다. 예방에 속하니까 맞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경영자에게는 재해 손실을 줄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럼 4번에 보시면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된다. 그 안전교육 하는데 경영자 빼고 참여한대요. 말이 안 되겠죠. 경영자가 제일 잘 알아야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에 16번. 동결장치 상부에 냉각 코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공기를 유동시켜 피냉각 물체를 동결시키는 장치는, 자, 이거는 공기를 유동시킨다 했으니까 송풍 동결장치입니다. 송풍 동결장치. 공기를 유동시킨다. 자, 그다음 17번. 다음은 8핀 타이머. 자, 요거 답 알려드렸죠.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이 문제 답 절대 바뀌지 않아요. 1번이 답이에요. 그 1번이 답이라는 건 아니고 1번에 나오는 모양이 답입니다.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혹시나 1번 찍으라 했는데 왜 틀렸지 하면 골치 아픕니다. 1, 2, 3번 바뀔 수가 있어요. 저번에 3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 브라인 동파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자, 1번 동파 방지용 온도 조절기를 사용한다. 맞겠고, 부동액 맞죠. 그럼 3번에 응축 압력 조절 밸브가 아니고 뭐였어요? EPR 증발 압력 조절 밸브를 사용해 줘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 19번. 암모니아 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1RT를 얻기 위한 시간당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1RT. 자, 우선은 1RT는 몇 킬로칼로리 퍼 아워죠? 그쵸? 1RT는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죠. 그럼 요거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의 1RT일 때, 암모니아가 1RT일 때는 269kcal per hour가 됩니다. 냉매 순환량이, 냉동 능력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거를 나눠주는 거죠. 269 해버리면 요 녀석이 12.342kg per hour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냉동 효과가 요게 킬로칼로리 per hour가 아니고, 냉동 효과, 냉동 능력이 아니고 냉동 효과니까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 들어가니까 칼로리 사라지죠. 킬로그램 per hour. 냉동 효과가 269. 요건 좀 외워줘야 되죠. 그러면 269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더라. 암모니아의 1RT일 때.
자, 그다음 20번 암모니아 냉동기에 압축기에 공냉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자 뭐더라? DLBK가 높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높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21번 냉동장치의 기기 중 직접 압축기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압축기를 보호하는 역할과 관계없는 것 1번 안전밸브 맞고 2번 유압보호밸브 맞고 고압 차단 스위치 맞죠. 근데 증발압력 조절 밸브는 어디? 증발기죠. 증발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22번 다음 중 불응축 가스가 주로 모이는 것은 응축기나 수액기 상부라고 했습니다. 그 답이 4번. 자, 그 다음 23번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이 전류의 값이 50% 증가시키면 저항값은 몇 배로 되는가? 자, 전기회로에서 이런 식이 있죠. V 전압은 I 곱하기 R 해서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이다. 그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전류의 값을 50% 높였대요. 전류 I죠. I를 50%를 높여줬대. I를 50% 높였으면 그러면 저항의 값은 이 저항의 값은 얼마가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R을 구하는 식은 R은 어떻게 I 넘기면 되죠. I 넘기면 I분의 V죠. I분의 V. 그러면 R은 다시 쓰면 I가 처음에 얼마? 처음에 당연히 뭐 1이었겠죠. 1. 처음에 1이었 그 시수를 안 줬으니까 1이고 1 더하기 몇 퍼센트? 50% 0.5. 그리고 전압값도 안 줬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요렇게 바로 구해보면은 0.67 나오네요. 0.67. 그래서 숫자를 안 주어줬기 때문에 1로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도료가 아닌 것은 뭐였어요? 탄산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은 보온제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번. 강관의 용접 접합에 전기 용접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자 2번입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고 변형이 적다. 자, 그 다음 26번. 관의 입체적 표시 방법 중 관 A가 화면에 직각으로 앞쪽에서 있으며 관 B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도면은 해서 한번 보면 우선은 1번 같은 경우는 됐고 자 1번 같은 경우 가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은 그냥 이 동그라미 뒤쪽으로 배관이 지나가는 형태예요. 동그라미 뒤쪽으로 배관이 지나가는 형태고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 있죠. 그럼 동그라미가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저쪽 편에 있다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올라오는 형태.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다가 이렇게 오다가 내 쪽으로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이는 형태. 요게 다가 되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라 같은 경우는 T 이음 해가지고 내 쪽으로 관이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관의 입체적인 표시 방법 중 A가 화면에서 직각으로 앞쪽으로 있으며 자 화면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있대요. 직각으로 앞쪽으로 있으며 관 B에 접속되는 형태. 관 B에 접속되는 형태. 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를 내 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몇 번이 될까요? 요게 되겠죠, 요거. 요거를 내 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좀 투상적인 그 3D적인 문제인데 뭐 하여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27번. 증발 온도가 낮을 때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증발 온도가 낮으면은 자 한번 그려볼게요. 몰레르선도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악영향인지 좋은 영향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냉매 선도가 있고, 그럼 증발 압력이 내린다. 증발 압력이 내린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 압축비가 어떻게 됐어요? 압축비가 기존에 이거보다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악영향이 되겠죠. 그럼 악영향이 아닌 것은 찾으면 되죠. 낮을 때 미친 영향 중 틀린 것은 냉동 능력이 감소한다. 감소했고, 그 다음에 소요동력이 감소한다. 소요동력 어떻게? 늘어났죠.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압축비 증대로 인한 실린더 가열 성적 개수의 저하. 다 맞는 거겠죠. 그 답은 2번. 자, 그다음 28번. 바깥 지름이 54mm, 길이가 2.66m, 냉각관 수가 28개로 된 응축기가 있다. 입구 냉각 수온이 22도, 그럼 출구 냉각 수온이 28도, 응축 온도가 30도이다. 이때 응축부와 Q 킬로칼로리 퍼 아워는 약 얼마인가? 단 냉각관을 통과하는 열 관료율은, 열 통과율은 900kcal per 미터 자승의 아워 도시이고 온도차는 산술 평균 온도로 구해라 라고 돼 있네요. 골치 아프네 이거. 뭐가 하여튼 많네요. 기존에 풀던 것보다 뭐가 많아. 자, 뭐 어쨌든 간에 한번 적어 봅시다. 일단은 그 열 관료율을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죠. Q는 K, F, 델타 T라는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때 델타 T가 뭐다? 산술 평균 온도차 차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러면 우선 냉각 수량 한번 찾아볼게요. 아, 냉각 수량은 안 나오지. K가 얼마? 900. 자, Q는 900 곱하기, 자, F 면적. 이제 면적이 안 나오죠. 면적이 어떻게? 바깥 지름, 길이, 냉각수, 관의 개수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깥 지름, 길이 했으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다 곱해주면 됩니다. 다 곱해주는데 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이 곱하기 파이 dl이 되죠. 파이 dl. 그 배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직경이 얼마? 54mm니까 미터로 바꾸면 파이 곱하기 0.054죠. 곱하기 길이 얼마? 2.66 미터. 그 다음 곱하기 몇 개? 28개. 자, 이렇게 구해주면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니까 미터니까 미터의 자승이 되고, 그래서 구해보면 12.63 미터의 자승. 그러면은 F 나왔죠. 12.63 곱하기 이제 산술 평균 온도차입니다. 산술 평균 온도차. 산술 평균 온도차 말이 그냥 산술이 붙은 거지 평균 온도의 차를 구해 주시면 돼요. 평균 온도의 차. 그래서 한번 봅니다. 온도를 싹 다 볼게요. 냉각 입구 냉수 온도 22도씨, 입구 냉수 온도 22도씨. 요게 딱 지나가는데 출구가 28도씨가 되더라. 28도씨. 자, 28도씨가 됐죠. 그러면 응축기의 온도는, 자, 응축기가 30도씨짜리 응축기인 거야. 30도씨. 응축. 자, 그래서 입구 출구가 되죠. 입구 출구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제일 높아요? 응축기 온도가 제일 높죠. 응축기 온도가 제일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갈로를 해가지고 응축기 온도를 먼저 써줍니다. 증발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써줘야 되죠. 증발기가 낮으니까. 그래서 응축기 온도 빼기 다시 갈로 하고요. 두 개죠. 온도 두 개죠. 2분의 더하기 하면 되죠. 22 더하기 28. 자, 이렇게 하면 평균 온도 나오겠죠. 요게 산술 평균 온도차입니다. 산술 평균 온도차.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파이 dl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파이 dl. 처음 보는 거죠. 파이 dl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면적 구하는 공식. 요게 미터의 자승이 나와요. 미터의 자승이 나오니까 파이 dl만 기억을 좀 해달라. 관의 면적을 구할 때, 관의 면적을 구할 때 파이 dl 해서 요 녀석이 답이 56858 나오네요. 56858.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다음 29번 문제. 용접접합을 나사접합에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용접접합이 마찰 저항도 적고 강도도 좋죠. 그래서 봅니다. 1번 누수의 우려가 적다. 맞죠? 그 다음 2번 유체의 마찰 손실이 많다 돼 있는데, 많은 건 나사접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공간 효율이 좋고 접합부의 강도가 크다. 다 맞는 거고 2번이 틀렸죠. 자, 다음 30번. 터보 냉동기 용량 제어와 관계없는 것은 가이드베인 조절법, 회전수 가감법, 클리어런스 증대법, 냉각 수량 조절법 돼 있는데, 자, 터보 냉동기는 원심식이죠. 근데 클리어런스 증대법은 어디? 왕복동식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1번부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